이거는 약간 잘못된 거고, 술, 담배, 운동, 식이 이런 게 빵, 떡, 국수, 과자, 라면, 튀김, 고기, 해장국, 순댓국, 설렁탕, 인스턴트 음식들, 이건 약발이에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인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현정입니다. 가정의학과는 쉽게 말해서 저희가 두 파트로 나누는데, 하나는 질병이 생기기 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파트의 가정의학과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질병이 생겼을 때 질병을 관리하는 건데, 1차 진료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쉽게 환자한테 접근할 수 있는 의사, 그리고 병이 중증도가 심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병을 가진 질환은 이제 한 의사가 담당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뭐 주치의 정도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질환을 볼 수 있고 되게 다양한 범위를 볼 수 있는 과인데, 우선은 저는 저희 병원에서 검진센터에서 메인으로 검진센터 환자분들을 만나 뵙고, 파생되는 검진센터에서 진행되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1차 진료, 쉽게 말하는 보험 진료에 관해서 우선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제가 제일 확률적으로 약 처방을 많이 한 게 고지혈증 환자분들이세요. 그래서 고지혈증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지혈증은 뭐냐면은 실제 말해서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증 같은 말인데,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많이 쌓이는 게 고지혈증이거든요. 근데 고지혈증 자체는 사실은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으로 고지혈증의 진단을 받아서 오시기보다는 무증상으로 오셨거나, 아니면 이게 같은 성인병 친구들이거든요. 고혈압, 당뇨랑 같은 생활습관이라든가 유전적 요인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질환이 있는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건데, 고지혈증은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고지혈,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예요. 그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랑 중성지방, 이런 콜레스테롤은 보통 간에서 생성돼서 우리 몸으로 가는데, 콜레스테롤 자체가 그러면 되게 나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몸에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라든가, 요즘에 뭐 각광받고 있는 비타민 D라든가, 아니면은 중요한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런 게 다 전구체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게 콜레스테롤이기는 한데, 이제 그것보다 잉여의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축적이 되면서 이제 혈관벽에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우리 몸에 나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고지혈증이라고 보는 거죠. 콜레스테롤은 그 대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성을 하면 이제 우리가 예방법이라든가 치료법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콜레스테롤은 식생활로 근데 생기는, 우리 몸에 흡수되는 콜레스테롤은 한 20에서 30%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콜레스테롤 80%가 간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결국 성인병은 제가 항상 환자분한테로 얘기하지만 같은 카테고리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술, 담배, 운동, 식이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쳐요. 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콜레스테롤은 고기를 먹으면 생긴다, 이거는 약간 잘못된 거고, 왜냐면은 잉여의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대사해서도 그게 간으로 돼서 콜레스테롤도 전환이 될 수 있고, 콜레스테롤도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기를 안 먹는다고 콜레스테롤이 낮아지지는 않고, 그렇게 되면 잉여의 지방이 축적되게 하는 게 오히려 보면은 과도한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뭐 빵, 떡, 국수, 과자, 라면, 튀김, 고기, 한 그릇 드실 수 있는 해장국, 순댓국, 설렁탕, 인스턴트 음식들, 이런 게 고기보다는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생활 습관을 먼저 권유를 하기도 하죠. 만약에 제가 환자였는데 중성지방이 높고 복부 비만이 많고, 저도 심혈관계 이벤트가 한 번 정도는 있었고 부모님도 있었어요. 그럼 저는 고위험 리스크예요. 그러면 이제 수치가 뭐 130, 140이어도 약물을 권유를 해요. 근데 깨끗해요. 뭐 허리 둘맨도 없고 술, 담배도 거의 안 하고 가족력도 없으시고, 그러면은 160까지도 지켜보기도 해요. 일률적으로 수치가 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값이 뭐 콜레스테롤이 내가 70이다, 130이다, 160이다, 190이다, 이게 그러면은 160이니까 나는 높고 130이니까 괜찮다가 모든 사람한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케이스에 따라서 130도 괜찮은 걸 수도 있고 130도 약을 드셔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의랑 상의를 하셔야지, 내가 어떤 지금 상황이고 약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생활 습관만 교정해도 되는지,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가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요즘에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인 검진이 너무 활성화돼 있어요. 직장인 검진으로 보통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조금 더 연세 드신 분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으로 이제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은 혹시 동반 질환이 있는지, 이 사람이 다른 치료할 필요가 있는지 보통 우리가 같이 피 검사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때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보통은 검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질환 때문에 하거나, 요즘에 그리고 워낙 환자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거는 유튜브에서도 너무 많이 하고 TV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수치가 어떻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기보다는 와서 피 검사를 통해서 보통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시죠.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의사기는 하지만 환자분한테 약을 잘 권하지는 않는데, 그 부작용이 나한테 오면은 100% 오는 거기 때문에 약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 부작용이 안 일어나면은 없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가끔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거 먹으면 이거 생긴다면서요. 이거 나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약간 그거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인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미 약을 드시고 부작용이 생겼으면 다른 약으로 교차를 하거나 아니면 포텐셜을 조절하거나 충분히 다른 방법이 있는데, 섣불리 이제 검부터 내시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나오는 신약들은 당뇨를 일으킬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줄었어요. 논문상으로도. 그래서 안전한 약도 있고 하니까 너무 크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